1번 용어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 2번 왜 틀렸어요? 2번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받고 동그라미 업 중개업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은 을에 의하여 받고 업 세 가지를 갖추면 업에 해당하죠. 뭐가 빠져도 세 가지를 갖추거나 두 가지만 갖춰도 업에 해당하죠. 무등록이어도 업이다. 부수적으로 해도 업이다. 업이죠. 업에 해당한다. 하지 않지만 틀렸죠. 거래 계약의 효력은 결권 앞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업을 하고 있잖아. 지금 이름이 뭐? 무등록 중개업은 형벌 얼마? 3-3. 거래 계약은 보수지급약정은 무효. 3번은 왜 틀렸어요? 의뢰 받고 업이죠. 부서에 이루어져도 업에 해당한다. 4번은요. 받고 중개업이죠. 5번 법인인 개공의 사원 임원으로서 누구?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누구? 소공이죠. 소공이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누구? 공인중개사로서 안에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누구인 자도 공인중개사인 자 어디에 포함? 소속에 포함되니까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다. 보조할 수도 있다.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나오면 소속이구나. 사원 임원으로 공인중개사인 소속이구나. 나오면 뒤에 질문이 두 개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보조할 수 있다. 1번 자격 취득 누구? 공인중개사 뭐 하지 않았다? 개설 등록하지 않으면 누구 아닌데? 개공이 아닌데 그러나 부승한 방법이지만 뭐 했다? 등록한 자는 누구이다? 개공이다. 저 행정처분 뭐? 행정처분 등록 취소가 조선 천지의 등록 취소요. 절대인가 이면 구분하셔야지. 절대 등록 취소 형벌. 부정 자격은 절대 자격 취소 형벌은 부무 딱 직상토할 때 부는 부정 등록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는 뭐일 뿐이고 절대 자격 취소일 뿐이지 형벌은 없다. 2번 중개대상물 틀린 것. 3번 임목의 저당권자 임목 미철 임목이라 하면 수목의 집단으로서 임목법에 따라 보존 등기 받은 것이다.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등기가 있으니까 토지 건물은 아니지만 학개론을 표현하면 협의 부동산, 준부동산이죠.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임목 등기부가 있다 없다? 토지 등기부가 있다. 토지 소유권이 처분되면 임목에 미친다. 토지 지상권자가 임목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토지 지상권이 처분되면 임목에 미친다. 뭐가 처분되었는데요? 토지가 별 독립한 부동산이요 아니요? 따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토지 소유권 처분이 되면 토지만 처분되지. 토지 지상권이 처분되면 토지 지상권만 처분되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죠. 임목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하려면 보험에 가입해라. 가입한 다음에 저당권 설정했죠. 채권의 이행기,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 담보 목적물인 임목이 벌목, 벌치돼서 분리되었다고. 분리된 수목에도 저당권이 미친다. 미친다는 말은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음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니까 경락대금은 공탁해둬라. 그죠? 1번은 권리금이죠. 권리금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인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들어간 무형의 재산적 가치나 권리금이거나 중개대상물이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알선한 행위는 뭐가 아니다? 중개인가 아니면 권리금 알선대가는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인가 아니므로 중개보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합의하에 받을 수 있으므로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 됐고 4번
어디 동그라미? 예정자는 당첨되었어요?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무엇은 입주권은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에 당첨받은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 체결하면 뭐라 하고? 분양권이라 하고 매매 가능하다? 건물에 해당한다. 정비법상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다. 정비법상 입주권은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그런데 입주권이 답이 아니고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건물이 아닙니다.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가압류 압류된 토지, 상속받은 토지, 낙찰받은 토지, 정여받은 토지 된다. 미채굴 광물, 무주부동산, 행정재산 안 됩니다. 3번 공인중개사 제도 틀린 것. 4번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명함의 대표 유서명칭이다 아니다. 명함의 대표라 명칭은 직접적으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중개사무소 대표라고 써버리면 누구로 오인한다?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유사명칭에 해당. 아닌 자가 유사명칭이니까 제재가 뭐? 1-1만. 1번 자격증 교부 누가? 시도지사 결정 동그라미 얼마? 1월 이내 자격증 교부. 재교부 신청 어디 가서 하고? 교반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낸다. 어디에서 정하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자격 취소 처분 교반 시도지사. 자격 정지 처분 교반 시도지사. 자격증 반납하지 않으면 얼마? 누가? 다 교반이지. 사무사면 안 돼요. 응시 원서 접수 마감 1. 접수 기간 내이면 취소하겠다. 접수 기간 내이면 전부. 다음날 7일 이내이면 역시 시험생일 10일 전까지이면 50. 부정행위자 언제부터 5년? 처분 동그라미 5년. 뭐만 못하지? 시험만 못 보지. 더하기 보존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더하기 며칠 이내 통보해라. 5년 동안 시험 못 보게 하려면 지체 없이 통보. 그죠? 부정행위자 처분이 있을 날 5년. 처분이 중요하고 시행일 하면 안 되고 시험만 못 보지. 결격 사유는 아니므로 보존될 수 있다. 보존 5 더하기 지체 없이 통보한다. 5번 무자격자 밑줄. 둘째 줄 중개 업무를 했다. 밑줄. 어디에 걸려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타이밍을 좀 맞추세요.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빨리 대답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는 타이밍을 맞춰야 사람들이 거기 호흡 여기 따라서 호흡할 거 아니에요. 지금 0.5초 빨라버리 호흡 놀랜다고 기분 나쁘고.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겠다. 그 지금 제가 첫 해 수업인데 이렇게 조금 수업이 딱딱한 이유가 선생님들은 편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선생님들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1년 동안 감 질러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점을 따져 나오셨는데 집중을 못 하시거나 하면 10월 28일 날 농사가 쭉정이 될까 싶어가지고요. 쭉정이 알죠? 시험이 안 될까 싶어 걱정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셋째 주, 넷째 주 가면 이제 서로 편할 때 되면 그때는 관계없어요. 1, 2회차는 선생님이 예민해요. 3회차까지는 늦은 과목 3회차까지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막 장난 분위기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건 아닌데 타이밍을 안 맞춘다는 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꼭 제 시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옆에 사람들 굉장히 신경 쓰인다고.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제가 입될 건 아닌데 어쨌든 목표는 똑같아요. 그죠? 선생 목표도 똑같아요. 학교식에 다 보내자. 오신 분들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집중하시라고. 집중하시면 돼. 자,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 하겠다. 뭐? 공인중개사가니까 자격증
대여.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요. 개공은 상호도 있죠. 중개업무 하겠다 뭐 등록증 대여. 여기 기본이고 그럼 대여한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형벌 얼마? 1-1. 등록증 대여한 개공은 절대 등록 취소 1-1. 그러면 개공가게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했다. 뭐 동업 계약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할 때까지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 기출문 보시면 이익을 분배 무자격자와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것만으로도 대여다. 아무 제재 없어요.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후 누구로 하여금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를 가지고 중개 업무를 하게 했습니다. 나올 때 등록증 자격증 대여.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였더라도 무자격자로 하여금 부동산 중개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이 아니라면 아니면 이익만 분배받도록 했다.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이 아니면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무자격자가 뭐 해버렸다고? 중개 업무를 수행해버리면 자격증들은 등록증 대여. 그러면 무자격자는 증이 없잖아요. 대여 받은 자겠네. 형사처벌을 뭐? 1-1. 다 읽으실 게 아니고 무자격자 중개업무. 대여에 걸렸네. 형사처벌 1-1.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1-1 대상까지 나올 수 있어요. 무자격자 중개업무 수행했네. 1-1. 그렇게 체크하시라고. 4번 개설 등록할 수 없는 자. 밑줄. 같은 말. 결격 사유자는 그 말이죠. 1번 어디 밑줄? 지금은 변호사법 부르시면 안 되고 지금은 징역형 불러도 안 되고 집행이 나와야 돼. 집행이라 말 나오면 앞에 생략된 말이 벌금형은 집행돼요. 벌금형은 집행이라 말은 학교 간다 그 말입니다. 벌금형은 돈만 내는 재산형이기 때문에 집행이라 말 안 써요. 집행이라 말은 학교 가는 형 뭐 검거형, 징역형은 학교 가잖아요. 그래서 검거 이상의 형에 선고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선고받았기 때문에 집행이라 말 나와요. 그 집행이라 말 앞에는 이게 다 생략됐다고. 법을 따져요 안 따져요? 이 법 타법 다 따질 필요 없이 검거형, 징역형, 검거 이상의 형에 선고받고 나면 뒤에 나올 말이 뭐? 집행. 집행 나오면 뒤에 세 마디 아니에요. 집행 면제된 날부터 3년. 집행 종료된 날부터 3년. 집행 유예 받으면 유예 기간 중이면 결격. 그럼 면제만 되었죠 지금. 3년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결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마셔도 돼. 집행 면제 3년, 집행 종료 3년, 집행 유예 기간 이렇게 마셔도 돼. 앞에 형은 따질 필요 없어. 뭐 어떤 법인지 어떤 형이 따질 필요가 없어. 집행 나오면 무조건 뒤에 면제 3년, 종료 3년, 유예 기간 나오면 유예 기간 중. 2번은 어디 밑줄? 업무정지 밑줄 뒤에 법인 밑줄. 누가 업무정지 받았어요? 법인. 언제의 사원이 먼저? 핵심 단어가 업무정지 나오고 법인 나오면 법인은 업무정지 받았으니까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이죠. 그럼 법인만 문 닫을 것이 아니고 언제의 사원이 먼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있었던 사원이면 사유 자리에 처분 당시 하면 안 되고 당시 자리에 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 말은 처분 당시는 사유 당시에 있었어요? 있을 수 있는 어쨌든 결격사유 요건은 사유가 발생할 당시 있었던 사람만 결격이지 처분 당시는 사유가 아니잖아요.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사유 발생 당시지 후에 들어온 사람은 사유 당시에 없었잖아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3번 어디 밑줄? 일반 사면. 4번 선고유예. 선고유예 또 컨디션 안 좋으면 선고유예 받고 유예 기간 중 결격이 하면 안 돼요. 집행유예는 선고받았죠.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중 결격받지만 선고유예는 선고받은 자가 아니에요. 일반 사면 자 나오거나 선고유예 나오면 무슨 결격 아니에요.
5번 어디 밑줄? 공인인사법 이런 거 다 읽어야 되고 200만 원 벌금형. 어떤 법 위반? 이 법 얼마?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뒤에 뭐? 선고까지 나와야 돼. 선고까지. 그러면 이 법 위반 300만 원의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결격이요. 끝까지 선고유예까지 꼭 보시라고. 앞에는 200만 원 때문에 결격 사유 아닌 거요. 미성년자는 언제? 성년. 혼인하면 벗어난다. 법정 대리인 동의 관계없이 성년이 되어야 되고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동의 얻으면 벗어난다. 오로지 종료 심판 받아야. 파산 선고받은 사람은 채무를 다 변제하면 벗어난다. 복권이 되어야 한다. 자격 취소 몇 년?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업무 정지 기간 중. 자격 정지 기간 중. 업무 정지 받고 6개월 경과했다. 결격이다. 자격 정지 받고 6개월 경과했다. 왜냐하면 업무 정지 자격 정지는 법에 정한 국토교통부의 영리 정한 기준 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하여도 최대 몇 개월? 6개월 초과할 수 없으니까 개공이 뭘 받고 업무 정지 받고 몇 개월 경과하면 6개월 경과하면 결격 사유가 아니다. 소공이 자격 정지 받고 몇 개월 경과했다면 6개월 경과했다면 결격 사유가 아니다. 5번 교육 틀린 것. 1번 왜 틀렸어요? 예방을 위한 교육 밑줄. 쪼개서 읽을 줄 아셔야 돼. 실시권자 몇 사람? 3사람이니까 국장은 개공 등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다. 시도지사 개공 등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다. 등록관청도 개공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예방교육 실시하려면 통지해야 되겠네. 며칠 전까지? 예 더하기 실시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 고치시고 더하기 예열 예방교육은 교육일 10일 전까지 통지 더하기 교육비 지원 받아요. 교육비 지원. 이번 실무교육은 법률지식 2832 시도지사 맞죠? 폐업신고 1년 이내이면 교육 면제죠. 소공이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면 면제. 3번 실무교육을 받은 두 사람 누구? 개공,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몇 년? 2년마다 누가 실시? 어떤 교육? 연수교육 받아야죠. 그러면 4번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면 시도지사 밑줄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더하기 얼마? 더하기 500과. 교육 중에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뭐만? 연수교육만.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일 전 얼마? 1년 이내 누가 실시? 여기도 두 사람이죠. 쪽에서 시도지사는 보조원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할 수 있다. 등록관청도 보조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할 수 있다. 직무교육도 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얼마? 1년 이내면 면제죠. 교육통지는 실무교육 받으러 오십시오. 통지해요? 직무교육 받으러는 통지해요? 연애할 때만 통지하는 거예요. 연수교육하고 예방교육만 통지하는 거예요. 교육의 지침은 누가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국장. 교육 대상 목적, 강사 자격 있죠? 수강료, 출결 확인 등을 포함해서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은 국장. 6번 법인 밑줄 외국 법인 포함. 등록할 수 있는 요건 틀린 것. 1번 사용대체한 건물도 등록할 수 있단 말은 소유권 확보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고, 대표자는 누구 이어야 하고? 공인중개사. 대표자 포함 제외. 실무교육은 포함 전원. 공인중개사 이렇게 할 때는 대표자 제외 3분의 1 이상인데 한 가지 더. 사원은 합자 한 명 회사의 무한이요 유한이요? 무한 책임 사원입니다. 3분의 1 이상 두어야 한다. 그죠?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면 등록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등록 신청을 받고 등록을 내줄까 말까를 확인할 때 네 가지를 확인해요. 네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적합하면 등록을 하고 한 가지 맞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한다고. 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은 두 사람만 할 수 있다. 누구하고 누구? 공인중개사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죠. 누구는 빼고? 소공은 빼고.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 법인인지 확인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될 수 있어 없어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제보는 누가 줘야 해요? 등록관청이. 그런데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외국인을 고용인을 둘 수 있다 없다? 외국인을 고용신고라고 하거나 외국인이 등록 신청할 때 등록관청이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외국인 등록 신청, 외국인 고용신고할 때는 직접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져갑니다. 등록 기준에 아직 멀었어요. 여기 보시라고.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죠. 우리 법에 정한 공인중개사 법인이 맞고 결격사유 아니고 등록기준이 다 적합해서 이 법에는 다 맞다고 무조건 등록해줘요? 아니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우리 법상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만 용도 제한하고 있는 건축법상 용도 제한에 위반되면 임대차 계약한 건물에 건축물 대장 보니까 주거용이 되어 있네. 임대차 계약했으니까 사용권 확보했죠. 건축물 대장 기재되어 있죠. 하지만 주거용이면 건축법상 용도 제한 위반 아니야. 우리 법뿐만 아니고 어디에 위반되지 않아야 다른 법 제한에도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뭐 때문에 틀렸다고? 건축법상 용도에 적합하지 않아서 등록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외국 법인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상법상 회사임을 증명하려면 회사이어야 되니까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한다? 누구만? 외국 법인만.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그 앞에 법인 밑줄 하셔야 된다니까요. 장수가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또 애매해. 14조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누구는? 법인은. 법인은 14조 업무를 겸업해야 한다. 등록 기준에서는 다른 업무를 집어넣지 말고 14조에 있는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등록 신청하라고. 등록했잖아요. 그 14조에 있는 업무를 다 사업신고를 다 넣었다고. 등록했죠. 그 14조 업무를 다 해야 돼요. 형평껏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향을 설정해야 한다. 더하기 14조는 겸업할 수 있다. 두 개 지문을 구분하시라고. 등록 기준에서는 14조 업무만 영향할 목적일 것 O. 더하기 14조 업무는 겸업할 수 있지. 겸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7번 포상금 틀린 거. 4번 왜 틀렸어요? 포상금은 누가 주는데요? 등록관청이 무등록, 부정등록, 양도대여, 양수대여 받은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건당 얼마? 50만 원 주는데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돈이 딸리면 국고에서 보세요. 국고에서 보자는데 전액이 아니고 100분의 50 이내. 공동신고 들어오면 누가? 공동신고 들어왔다. 균등. 합의한 방법이 있어. 합의한 대로 주고. 두 건 나면 최초. 검사가 딱 두 가지 결정 뭐? 공소 제기되었다면 무죄 판결도 지급해야 한다.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해야 한다. 후이면 안 줍니다. 직업은 누가 하니까? 결정 등록하면 5번 지문에 등록관청 결정 얼마? 1월 보상금 지급. 8번에 고용인 밑줄. 고용인은 개공이 고용인 관계에서 고용신고 안 했네. 종료신고 안 했네. 결격사유자를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았네. 제재가 다 뭐? 업무정지. 틀린 것. 3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나오면 행위자가 누구?
행위자인 고용인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행위자는 당연히 고용인 책임이 있고 업무상 행위니까 누구도 책임져라. 개공의 책임 규정이 두 가지가 있다. 간주, 본다 간주 규정이 있고 양벌 규정이 있고. 양벌 규정은 고용인이 어떤 사고 친 때만, 형벌 사고 친 때만 양벌, 형벌이 아니고 재산상 손해 또는 행정 처분은 어떤 규정? 간주 규정. 공통 조건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법대로 표현하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줄이면 뭐? 무과실이라고 조건이 똑같이 주어졌죠? 그래도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 없다? 배상 책임은 간주 규정이니까 무과실에도 책임이 있는데, 양벌 규정은 고용인 형벌 사고 쳤죠? 위반행위 방지하기 위해서 재판해 보니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여 과실이 없어요. 여하는 과실이 없잖아요. 벌금형 과하지 않는. 조건이 똑같이 무과실이다. 조준 배상 책임은 있다. 벌금형 과하지 않는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조건 주어진 밑줄 하시면 뒤에 배상 책임은 부담한다. 벌금형은 과하지 않는다. 부담한다 고치시고 더하기 벌금형은 X입니다. 보조원을 고용했다. 어떤 교육을?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소공을 고용했다. 어떤 교육을? 실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가 업무정지. 그럼 교육 수리 여부도 누가 확인해 봐야 돼요? 등록관청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교육 수리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죠? 2번 고용인 업무상 행위 밑줄.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중개 업무만 의미한다. 관련된 것으로 보여주는 것도 포함된다. 관련된 것으로 보여주는 것도 포함된다. 2회차에 이제 관련된 행위가 뭐인지 시험 나와요. (4번) 고용인 과실 밑줄. 첫째 줄 뒤에 개공이 배상했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증기관이 배상했다. 보증기관은 누구에게? 개공에게. 5번이 양벌 규정이죠. 셋째 줄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자는 경우 벌금형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을 책임을 부담한다 고치셨죠? 3번하고 5번을 비교하시라고. 같은 조건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나오면 무과실이구나. 뒤에 배상 책임은 부담한다. 벌금형은 과하지 않는다. 9번 업무 범위. 1번 왜 틀렸어요? 법인 몇 조? 14조. 겸업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 20% 미만이든지 30%든지 주택의 분양 대행업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4조는 법인의 업무인데 법인은 분사하면서 들 수 있죠. 14조 업무만 하죠. 14조 업무 중에서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분석 취득할선 대리는 누가 못하고? 이건 부칙이 못하죠. 그러면 14조 업무 중에서 중개업 말고 6가지가 있는데 경공매 빼고 나머지 5가지는 모두 다 할 수 있다 없다? 한 가지 경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취득할선 행위는 누구는 못하고 부칙은 못하니까 6개 중에서 경공매 빼고 나머지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관리 대행 업무,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분양 대행 업무,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 업무, 이사업체 소개 업무는 모두 할 수 있다. 5가지는 모두 할 수 있다. 그죠? 지금 공인중개사인 개공 밑에 모든 개공은 주택, 상가, 분양 대행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 몇 사람? 2사람은
법인에게 허용된 겸업을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는? 부칙은 경공부를 못한다 그 말이고. 법인인 개공은 이사 주거 이전의 부수는 도배 이사업 이사업체 속의 도배업체 속의 용역의 알선만 가능하지. 이사업, 운송업, 도배업, 용역업 하면 안 돼요. 택지 분양 대행 할 수 있다. 누가 안 된다고? 누가? 법인은 토지, 택지 분양 대행 할 수 있다. 있을 수가 없죠. 상가주택만 가능하지. 예? 법인은 농업용 창고시설 관리 대행 할 수 있다. 주택 상가만 가능해요. 법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할 수 있다. 14조 안에 부동산 개발업이 있던가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만 가능하지 개발업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5번 누굴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대상하면 안 돼요. 14조를 위반하면 제재가 뭐야? 임의 취소 형벌은 또 없는데 억지로 1다시 부르면 안 돼요. 겸업 14조 위반 임의 취소만 형벌 없습니다. 10번 중개사무소 틀린 것. 2번 왜 틀렸어요? 임시 동그라미 임시 중개시설물은 예외가 있다. 예외 없어요? 임의 등록 취소 형벌은 1-1. 임시 위에 이중사무소 적어봐요. 똑같아요. 이중사무소 설치했다. 행정처벌이 뭐? 임의 취소 형벌은 1-1.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는 다 임의적이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 절대 등록 취소 형벌은 1-1. 이중 개념 중에서 지금 적으신 이중 사무소 설치한 거하고 임시 중개시설 두 가지만 임의 등록 취소이고 형벌은 똑같이 1-1. 근데 이중 개념 중에서 이중 계약서는 제재가 뭐야? 거짓 기재했다, 이중 계약서 썼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작성했다, 뭐? 임의 등록 취소 형벌은 이중 계약서는 형벌 없어요. 임의 취소밖에 없다고. 그 형벌이 없는 것을 일부러 형벌 넣어서 털리게 잘 만드는 게 유의하시라고. 이중 개념 중에서 나중에 암기를 다시 뭐 반복해서 하겠지만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 행정처분, 절대 등록 취소 형벌은 1-1. 임시 중개시설물 이중 사무소는 임의 등록 취소 형벌은 1-1 맞는데 이중 계약서는 임의 취소만이지 형벌이 없다 그 말이야. 지금 특강 자료 보십니까? 요약집 보십니까? 이런 걸 모아놓은 게 특강 자료예요. 요약집이 보기 쉬우시면 요약집 보셔도 되는데 특강을 안 들으시면 특강 자료가 없는데 어떡하나 구입해서 보시라고. 특강 자료가 보기 훨씬 나아요. 공부 좀 하시는 분은 훨씬 나아. 요약집을 보시기 편하면 보시고 한 게 없는데 어쨌든 정리를 좀 하셔야 돼. 그 다음에 10번이죠. 중개사무소 틀린 것. 2번 1번 분사무소와 주된 사무소는 같은 시공구에 둘 수 없다. 특광도 내는 둘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사무소가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에 동구에 한 개의 시군구 안에는 같이 못 둬요. 특광도 안에는 둘 수가 있다. 특광도 안에는 특별시 광역 구가 두 개 이상이면 단위 둘 수 있죠. 개념을 이해하시고. 3번 공동사용 할 수 있죠? 종별 제한 있나요? 등록 과정 제한 없이 공동사용할 수 있다. 공동사용을 하려면 이전 신고 들어가면 되네. 개설 등록 받아가면 되죠. 승낙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이미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계공의 승낙서입니다. 건물주 하면 안 돼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고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치합니까? 미리 합니까?
그러니까 보증 설정 시기가 업무 개시설인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서만 업무 개시설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미리 대리인 등록할 때 미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치 신고하기 전에 미리 추가로 얼마? 1억 이상 했으니까 설치 신고를 어디 하러 간다? 주사무소 등록관에 제출할 때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합니다. 사무소 이전 10일 어디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합니다. 11번 사무소 이전 미전. 1번 왜 틀렸어요? 이전 동그라미 며칠? 10일 어디에 정하는? 국토부령. 무조건 신고하는 거예요. 관할 지역 내든지 바뀌든지 무조건 신고. 무조건 신고할 때 무조건 두 가지 첨부한다. 한 발짝만 움직여도 임대차 계약 다시 했을 거 아니에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하고 뭐 등록증 원본을 가져가야 등록증에 있는 소재지를 바꿔주죠. 무조건 신고, 무조건 첨부요. 2번 관할 지역 외 앞에 중개사무소 밑줄 관할 지역 외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라고 하려면 관할 지역 내,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재교부해야 한다. 교부할 수 있다. 두 개 다 지금이 맞는데 지금 주어진 조건이 관할 지역 외이면 교부가 들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재교부해야 한다. (4번)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 어디 가서 신고? 후후후 넣어야죠. 그러니까 뭐를 관할 지역 밖으로 옮겼다고? 중개사무소에. 그럼 이때 분사무소 관할 지역 외 분사무소 무조건 주주주요. 그러니까 최근 기출 문제 분사무소를 놓쳐버리면 관할 지역 외만 보시면 또 후후후 해서 오하고 나온다고. 그걸 알기 때문에 출제위원이 분사무소 관할 지역 외 해놓고 후 해서 틀림이 나왔다고.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만 후후후. 분사무소는 무조건 주주주. 신고해야 한다 주, 재교부해야 한다 주, 통보해야 한다 주. 5번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 이전 10일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12번 인장 밑줄 전자문서 등록 가능하다. 변경 등록할 때도 전자문서 가능하다. 그죠? 시험에 뭐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것이고 틀린 거 5번 왜 틀렸어요? 법인, 상업 등기,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지 대표자의 하면 안 돼. 그 위에 분사무소 4번에 분사무소 밑줄 상업등기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최근 시험에 법인 나오고 상업등기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분사무소는 한 개로 제한하면 안 돼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는데 법인 주사무소이면 법인 대표자 개인의 인장이 아니고 법인의 인장. 1번 공인중개사가 사는 개설 등록 신청 밑줄 인장 등록할 수 있다. 소공은 고용신고하는 데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언제까지? 업무개시전 할 수 있다. 등록 신청과 함께 소공이면 고용신고와 함께. 2번 개공의 소공이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 소공 인장 제재가 뭐? 소공 개공 기준기간 몇 개월? 3개월짜리요. 인장한다 3개월짜리. 2번 소공이 계약서에 등록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뭐 어디에 걸렸어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됐다고? 등록관청 밑줄
등록된 인증을 사용하자는 밑에 자격정지 사유. 등록관청이 민원 접수 받고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관할 계공의 소공이 등록되지 않은 인증을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그 말은 자격정지 사유를 알게 됐다. 알게 된 사람이 누군데? 등록관청인데 자격정지 처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누구한테 넘기라고? 시도지사에 통보해라고. 며칠? 지체 없이. 내용을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사유를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시도에 통보하는 것을 아시는데 그걸 좀 풀어놓은 거라고요. 핵심 단어가 등록관청 지체 없이 시도지사 통보, 그걸 밑줄에 두시고 뭘 알게 된 것만? 자격정지 사유를 알게 된 것만. 3번 법인 밑줄. 법인은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죠. 그러니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말도 어디만 쓴다? 법인만 씁니다. 똥칠입니다. 13번 휴표 옳은 것. 2번 왜 틀렸어요? 그러니까 조선천지에 전자문서가 안 되는 거 공인중개사법에서 뭐만? 휴표 신고할 때는 뭘 가져가야 되니까? 등록증 첨부하니까 전자문서 할 수 없고. 3번은 등록관청 협회 통보 밑줄. 누가 통보해요? 등록관청이 누구한테? 개공에 관한 사항을 모아서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죠. 그럼 등록관청 가게 가서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들어왔다고. 누가 신고했어요? 개공이. 이전 신고 들어왔다고 누가 했어요? 고용신고, 종료신고, 분사무 설치 신고 다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야 되니까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받은 등록관청도 협회 통보합니다. 휴업 기간 중 이전할 수 있는 폐업할 수 있어 없어요? 폐업하고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휴업 기간 중엔 제한 없어요. 배가 고픈 모양이다. 요즘에 긴팔 입으면 더워요. 지금 반팔 입어도 전 더운데 안 더워요? 더운데 왜 가만히 있어요? 에어컨 틀든지 하지. 저는 선풍기가 있는데 에어컨 없어. 그 옷을 리모컨 안 틀 정도 된다. 앞으로 30분은 견뎌야 되는데. (5번) 재개하고자. 맞아요? 미리 신고한다. 재개하고자 둘째 주 미리 신고. 등록증 첨부해요? 등록증은 이미 어디 가 있어요? 휴업 신고할 때 가 있는 거 찾아오려고 재개 신고하는 거 아니야? 더하기 즉시 반환입니다. 그죠? 뭐는 X고 등록증 첨부하여 그건 X입니다. 14번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과 관련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오면 짜투리를 모아서 한 문제 내겠다 그 말입니다. 틀린 것 5번 개공이 종전의 사무소를 사실상 폐쇄했다. 폐업 신고하지 않았다. 어디가 핵심 단어고? 폐업 신고 안 했다. 그 말은 사실상 사실상 폐쇄했다. 그 말은 가게문은 닫았습니다. 그 말입니다. 등록증 걸려있다. 등록이 남아있죠. 폐업 신고 안 했으니까 새로운 등록하면 이중 등록이고 행정처분이 뭐? 절대 취소. 형벌은 1-1. 등록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안 돼요. 하여야 하고 1-1. 1번 표시광고 해야 한다. 표시광고는 의무가 없어요. 표시광고 할 때는 4가지를 명시해야 한다. 중개사무소에 관한 3가지하고 개공의 성명만.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의 성명. 명시하지 않으면 얼마? 100과. 아닌자 표시광고하면. 그래서 아닌자 1-1을 변형해서 보조원은 이렇게 해서 보조원은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와 자기의 성명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보조원은 자기 성명 등 표시 못해요. 누가 아니므로 개공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이 얼마? 1-1.
2번은 체크해서 다시 읽으셔야 돼. 2번에 거래 당사자 밑줄 2번. 거래 당사자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하거나까지 동그라미 1. 누가?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 가서 일을 맡겠죠. 일을 맡긴 거래 당사자는 처벌한다. 두 번째, 거래 당사자 밑줄 2번 하는 이유가 뒤에 따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전매, 미등기 부동산 전매에 대하여 중개 의뢰했다. 누가? 당사자가. 공인중개사법 처벌돼요? 그러니까 일을 맡기로 간 거래 당사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사람을 처벌하지 가게 들어간 손님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앞에 뭘 놓쳐버리면 거래 당사자 놓쳐버리면 다 처벌 대상 아니다 하면 X가 나온다고. 누구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거래 당사자는 공인중개사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간판 철거해야 한다. 며칠? 지체 없이.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할 수 있다. 더하기 대집행.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더하기 과태료 처분 X. 철거 의무는 있지만 철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 없어요. 몇 가지 경우? 세 가지.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처분한 때, 받은 때 지체 없이. 4번 전속중개계약서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었다. 손해배상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모르겠다.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는 다 서식이 있다. 공인중개사법안에서 법정 서식이 없는 것은 뭐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는 정정시설. 그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는 있다.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계약서 안에 약관도 있겠네.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는 양서식을 다 두고 있다고요. 반드시 의해야 한다, 의무가 없다, 보존해야 한다, 보존 의무가 없다. 차이점이죠. 일반하고 전속 차이점이죠. 계약서니까 계약서 안에 약관이 5가지 있다고. 계약 당사자 누구요? 그러니까 그냥 계약서가 아니고 지금 부른 게 뭐예요? 중개계약서를 보는데 중개계약 당사자는 누구요? 그러니까 의뢰인과 개공이 중개계약 당사자 아니요. 계약 당사자, 개공의 의무사항이 계약서에 있어 없어요? 계약 당사자 약관 두 사람에 대한 계약서니까 개공의 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다고. 의뢰인의 의무사항이 있다 없다? 의뢰인의 의무사항이 있다고. 유효기간 3월 한다. 달리 정할 수 있다. 중개보수 거래가 성립되면 거래가액이 얼마 몇 프로 지급한다.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있다 없다? 있다고. 지금 그거 아니야. 요 5가지만 약관 내용에 중개계약서 약관 내용에 5가지만 정하고 있다고. 5가지 이외에 더 정한 바가 없어. 더 정한 바가 없는 것은 계약 당사자 누구하고 누구? 개공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그게 최근 시험 나왔던 게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개공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질문이 나온 거 아니야. 그 지금은 계약서 안에 약관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5가지인데 1. 개공의 의무, 의뢰인 의무, 유효기간, 중개보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약관 내용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15번) 매도 의뢰인 매도 동그라미 전속 동그라미.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보다 전속 중개계약의 경우 4가지 의무가 더 있다. 반드시 의해야 한다. 전속 중개계약서 의해야 한다. 보존해야 한다. 몇 년? 3년. 의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전속 중개계약한 개공의 가장 핵심 업무가 뭐예요? 정보공개 전 7. 전속 중개계약 체계로 7일 이내 또는이죠. 망 또는 일간신문에 7가지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면 안 되죠.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한 개공이 비공개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물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했다. 제재가 뭐? 임의 취소요. 그 전속은 임의 취소가 공개밖에 없다고. 2주 1회에서 업무처리상 통지하죠. 매도니까 매매 계약을 목적으로 전속한 거 아니야? 답은 3번. 개공은 매도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토지 예정 금액과 공시가를 반드시 공개해라. 어디 밑줄? 공시지가는 임대차 경우에는 임차인에게는 공시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매매니까 문제 주어진 문제가 매도 의뢰니까 매매니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그 말이고 1번은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않았다. 제재가 뭐? 업무정지. 2번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공개해야 한다. 전 7 지체 없이가 아니고 또는까지 확인하시고 지체 없이가 아니고 7일 이내에 망 또는은 맞죠? 4번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했다. 허용된다. 매매 계약은 유효한데 개공이 소유된 비용이 있죠. 중개보수 몇 프로? 50%를 지급해야 한다. 50% 범위 안에서 소유된 비용 지불해야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하면 안 돼요. 5번은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공에게 중개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위반이다. 어디서는 가능한데 일반은 가능한데 전속 위반이니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지. 50% 틀렸어요. 16번 정보망은 개공 입장에서 정보망은 제재가 다 뭐? 개공이 정보망에 대상물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다.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 사실을 정보사업자에 통보해야죠.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공개했다. 제재가 뭐? 다 업무정지요. 1번 왜 틀렸어요? 4번 등록증 4번 자격증 4번 첨부지 원본하면 안되고 2번은 거래정보 사업자의 가장 핵심 업무가 뭐예요? 정보공개 오로지 누구로부터?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 차별적 공개했다. 핵심을 위반했죠.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더하기 1-1 정보사업자의 가장 핵심이 이거니까 1-1입니다. 500만 원을 밑에 4번처럼 운영규정 위반 나오면 지정 취소 받을 수 있고 500. 그러니까 2번은 지정 취소 더하기 1-1 고치시라고. 3번은 왜 틀렸어요? 지정 신청을 받은 국장은 신청일로부터 지정을 해줘라. 30일 이내지 3월 이내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는 운영 규정이고 5번은 왜 틀렸어요? 의뢰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하지 않으면 제재가 업무정지. 17번 옳지 않은 것 4번 3번 왜 틀렸어요? 소공 어쩌라고 소공 뭐 자격정지 기준 몇 개월? 3개월짜리. 1번 다가구주택 일부 임대차 중개할 때 임대의뢰인에게 기존 세입자가 중요하죠. 임대차 보증금 시기 종기 등에 관한 부분 자료 요구하여 확인한 다음 설명하고 제시할 의무가 있고 설명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디 적으라고? 설명서에 지금 설명한 내용이 뭐예요? 임대차 보증금 시기종기는 등기가 돼 있어요. 어디에 적으라고? 실제 권리관계는 기재한다 그 말이고 건조당이 있으면 어디까지는 의무가 없고 실제의 피담보 제목에는 의무가 없고 4번은 의뢰인이 개공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무상중개라고 해서 확인 설명 의무나 위반한 경우에 배상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5번 민증 봅시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중개무 수행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앞면은 다 있죠. 앞면 다 있으면 됐어요. (18번)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에 따른 작성 방법. 일단 밑에 4번 5번부터 체크하시고 4번 왜 틀렸어요? 주거용 건축물 밑줄 주거용 건축물인데 모든 주거용이 아니고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아파트는 빼고 4개층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는지 여부를 설치된 여부를 확인하는데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표시요 내외부 시설 상태요 소방이니까 상태 아니요 상태니까 세부 확인 사항이죠. 그럼 개공이 확인하면 안 되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러니까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어디만 적는다고? 4개층 이하 주택만 적어요. 비주거용 건축물 안 적는다고. 그런데 상태이기 때문에 개공이 확인하면 안 되고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 (4번) 틀린 거 아니야? 또 틀린 게 있어요. 5번은 비교하셔야 돼요. 주거용이든지 비주거용 다 건축물만 통과해요. 건축물이면 흔들리면 안 되냐, 지진다면. 그러니까 4번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주택만. 5번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나 내진 능력은 주거용 비주거용 모두. 어디에 적으라고? 표시사항. 기본 표시사항이니까 뭘 보고 적으라고? 대상. 개정표면 읽어두시고 1번 잘 나옵니다.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 동그라미 기본이다. 맞아요. 공통이다. 공통 서식 4가지 구분을 공통기재사항.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을 적는다. 완성되기 전이고 임대차는 제외다.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하면 기본 확인사항 기본 공통 기재사항 공통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완성 전 임대차는 제외. 생략 가능한 거 아니에요? 2번 위반 건축물 여부도 어디 적어요? 어디에 적으니까? 표시사항이니까. 뭘 보고 적으라고? 등기부에서 틀리면 나오겠어요. 위반 건축물 여부 불법 청축한 것처럼 위반 건축물 여부는 등기부에 나오는 게 아니고 대장. 용도 지역 지구는 뭐? 토지용 계획 확인서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군 초래. 19번 거래계약서 밑줄. 거래계약서는 독특하게 쓰는 게 3가지 있습니다. 법정 서식 있다? 없다. 거래 금액 기재한다? 예정자 빠져야 되고. 4번 5년 보존한다? 5년 보존은 이것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 법에서는. 법정 서식이 없으나 5년 보존을 하려면 개공은 반드시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반드시란 말은 예외가 없으면 일부러 넣어서 혼돈을 더 넣어요. 중개가 완성된 때 개공은 반드시 거래계약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예외가 없어요. 응? 쓰긴 써야 되는데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서식 권장도 할 수 있다. 권장은 누가? 국장이 거래계약서 표준서식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1번에 계약서 형식에는 제한이 있다.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계약서만 이름을 쓰는 거예요. 전속 중개 계약서 법정 서식이 있다. 확인 설명서 법정 서식이 있다.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서식이 있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임의로 정할 수 없어요. 전속 중개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나 법정 서식이 있어 없어요? 있고 그걸 반드시 의해야 되니까 임의로 따로 정하면 안 된다고. 근데 거래 계약서는 써야 되는데 없으니까 정할 수 있다.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배제하는 특약 동그라미 기재해야 하네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은 몇 개인가 할 때 인적사항, 물건 표시, 인도, 일시, 권리, 이전 내용,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하는 사항, 계약 1, 계약의 조건 기한 있으면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이것 위에 추가로 약정한 사항이 있으면 약정한 사항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담보 책임을 배제하는 특약, 과실기속에 관하여 특약, 매매계약 비용에 대하여 특약, 약정한 것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인표와 인인은 거래계약 조건을 확인하여 약정했다를 암기하죠. 암기할 때 됐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아직 멀었어요. 암기할 때 10월달 둘째 주 급해서 암기하시면 돼. 수업만 동영 사회 들어보시라고 사회 들으시면 암기가 되는 게 70%야. 지금 암기를 다 해보시면 이 암기하시면 매일 암기하셔야 돼. 공부량이 많아져가 안 돼요. 수업 들으시라니까요. 암기사항은 실제 시험장 가면 암기사항 때문에 시험 떨어지는 거 없어요. 암기를 못해 떨어지는 거 없다고. 이해를 덜 해가 떨어지는 게 많아요. 진짜로. 암기하실 것 같은 시간 되시면 암기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3번 질문. 다 돼가요? 좀만 참으시라고.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이미 취소 업무등 결수 형벌은 없다니까요. 4번 거래계약서의 거래 금액 예정 들어가면 안 돼요. 계약 금액 및 지급에 관한 사항과 계약일을 반드시 기재해라.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공 업무를 수행한 소공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작성했다. 뭐? 자격정지 기준 몇 개월? 6개월. 누가? 교반 시도지사가. 20번 금쟁이 옳은 것. 1번은 무등록 중개업자 밑줄 형벌 얼마? 무등록 중개업자까지만 물으면 3-3. 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예 이용한 것은 1-1. 잘 몰라도 3-2가 없는데 3-2돼 있으니까. 한도 초과는 전부 무효다. 초과 부분만 무효. 3번은 어디 밑줄? 분양 대행은 이름이 뭐? 겸업. 뭐가 아니므로? 중개업이 아니므로 금증 위반 아닙니다.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번은 둘째 줄 뒤에 분양계약서는 불법 딱지다. 분양임대 관련 정서가 아니고 상가를 팔 때 사용하려고 미리 만들어도 매매계약서일 뿐이지. 매매계약서는 불법 딱지요. 매매계약서일 뿐이지 정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매 제한받고 있는 밑줄 하시고 전매 동그라미 아파트 중개하면 돼요? 뭐예요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불법 딱지가 뭐예요? 지금 불법 딱지가 아니 정서요. 이게 전매 제한 받고 있는 게 그렇지. 아 다행히 형벌이 3-3이 다행이다. 보세요. 미등기할 이제 막 시간이 가니까 이상한 소리 내고 막 그러네 수업 시간에.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다. 뭐예요? 투기 조장. 에?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 아파트 중개했다. 다 투기 조장이요. 3-3이요. 증서는 부동산 분양 임대 관련 증서요. 이건 불법 딱지. 입주자 저축 증서 3-3. 형벌은 똑같은데 어쨌든 바로가나 돌아가나 답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실제 시험장에서 할 소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맞추는 거는 뭐 찍든지 말든지 맞추는 것은 실력인데. 됐어요? 4번, 5번, 21번 손해배상 책임. 1번 왜 틀렸어요? 어쨌든 모르거나 뭐 어쨌든 틀린 건 아시겠어요 그러면?
업무 개시 전이죠. 뭘 할 수 있다. 무슨 뭐. 업무 개시 전에 해야 한다. 등록 신청할 때 가서 보정 설정해봐라. 보정 안 받아줘요. 등록일 나와야, 등록이 되었으면 통지 받아야 그때 보정 설정하지. 그러니까 업무 개시 전에 해야 한다. 이렇게. 2번은 특수법인도 보정 설정합니다. 3번 공제 기간 만료 언제까지? 천만다행입니다. 주관식 시험이 아니어서 만료일까지. 그 좋은 자료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보신 분 계신다. 가로채우기. 어제 대구에서 5명이 전화 왔는데 조문 채우기만 보면 되겠다고. 87.5 나왔는데 조문 채우기 하면 95점 맞겠다고. 조문 채우기, 가로채우기 한 번도 안 해봤죠? 안 해보신 분 계시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초반에 한번 적어보고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진짜입니다. 지금 60점이 70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함정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걸 꼭 하셔야 돼. 85점 넘어가시는 분은 계속 읽으시라고. 85점, 80점 넘어가는 사람은 계속 백선을 읽으시라고. 글자만 보지 마시고 내용까지 보시고. 답은 75.8. 지금 실력에서 75.8점 올리기는 괜찮아요. 뭘 보셔야 된다고? 조문 체크를 보셔야 돼. 조문 체크를 보기 싫으시면 그 백선의 고딕체 부분 된 부분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짚어서 OX를 꼭 정확하게 짚어서 하시든지. 조문 체크가 더 나을 거야 아마 지금은. 지금 왜냐하면 적을 수 있는 게 거의 다거든. 안 적히는 부분에 대한 백선을 찾는 게 좋아요. 중개사볼 빨리 80점 올리고 싶다. 꼭 하시라고. 시험 끝나고 나서 보통 후회해요. 시험 끝나 그걸 봐야 되는데 왜냐면 그거 보니까 가로 다 돼 있거든. 자기가 못 봤던 지문이. 그 지금은 초단기에 저게 다른 애들인데 그 초단기에는 다 하기 힘든 게 모르는 내용이 많으니까요. 지금은 아는 내용이 대부분이니까 적기 쉽다고. 자, 그 다음에 4번 만료일까지요. 중개 완성 시 나오면 누구에게? 완성 시 나오면 그 당사자에게. 완성되기 전 나오면 누구에게? 거기 짝꿍이에요. 몇 가지 작업? 손해배상 채권이 보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 설명만 하면 돼요. 교부도 해야 돼. 설명하고 교부해야 안 돼. 설명하면 되고 교부하면 없다. 틀렸죠? 요거 위반하면 제재가 뭐예요? 백과요. 5번 계공 미출. 계공의 배상 책임이 어디까지? 계공의 배상 책임 미출 전부 적으시고 뒤에 보증보험의 보장 금액 한도는 누가? 보증기관. 보증기관은 한도까지만. 저 창문에 제가 누가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갔는데 선생 다 보여요. 반투명이라서 두상이 누구인지 알아. 22번 계약금 등에 반환 채무 이행 보장 틀린 거. 3번 왜 틀렸어요? 업무정지입니다. 1번 언제까지 권고할 수 있다. 언제까지 예치하자고? 이행 기간 미출하시고 이퀄 이행 완료될 때까지. 2번 거래 당사자의 미출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거래 당사자는 반드시 예치해야 됩니까? 아파트 팔고 이사 가야 되는데 예치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당사자는 거래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 받으면 금융권에 맡겼다가 나중에 찾아가는 거예요. 계약 아파트 팔고 이사 가려고 아파트 팔았으면 외수인이 계약금 넣으면 저기 가서 계약해야지. 예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예치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부할 수 있다. 4번 계공이 권고할 때 몇 사람 명의?
명의 앞에 일곱 사람 꼭 들어야 돼. 일곱 사람 은, 공신, 보채, 전, 개니까 채신관서 명의, 매도인 명의, 매수인 명의 안 됩니다. 5번 개공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계약금 수령권자 누구? 계약금 수령권자 매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뭐 합의에 해지해서 깨도 되고 채무 불이익 있으면 깨도 된다고. 23번 중개보수 옳은 것 1번 왜 틀렸어요? 개공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미출 받을 수 없다. 2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거 다 법 내용 아니요. 약정에 따르되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3번 주택 외, 4번 주택 외, 주택 외 조례가 있다. 틀렸고 4번 주택 외 해놓고 매매교환 0.9 임대차 0.8 구분한다. 뭐이면 맞고 3번 주택 4번 주택이면 조례가 있고 주택이면 매매교환 0.9 임대차 0.8로 구분하지만 주택 외에 놨고 조례한다든지 주택 외에 놨고 0.9 0.8 나누면 안 돼요. 주택의 경우 조례가 있다 없다? 사무소 조례입니까? 주택 조례입니까? 5번에 사무소 소재지하고 주택 소재지가 다르면 어디? 사무소 소재지 주택 소재지 하면 안 되고 24번 건축물 매매 중개했다. 누구로부터? 거래 당사자로부터 밑줄 곱하기 2죠. 전체 건축물 면적이 얼마? 200인데 주택이 얼마?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니까 전체 200을 뭐로? 주택 외 매매가 얼마? 6억. 주택 외니까 420 곱하기 840 괜찮네. 정따고 이거 한 건 하시면 되겠다. 6억짜리 25번 협회 틀린 것 공제사업감독위원회 이름 뭐? 운영위원회는 어디에? 국토부는 정책심의위원회에 둘 수 있다 할 때 국토부 둘 수 있는 것은 정책심의위원회고 공제사업 나오면 운영위원회인데 협회에 둔다. 그죠? 공제사업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1번 비영리 사업이다. 상호부조 목적이다. 3번 재무건전성 기준은 앞에 이미 시험 나왔듯이 지급 여력 비율은 얼마? 100분의 100 이상.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은 뭐의 100분의 10? 5번에 공제료 동그라미 100분의 10 구분하시고 지금 3번은 재무건전성 기준에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어디에? 재무건전성 기준에 다 포함된다 그 말이고 4번 국장은 필요한 조치 명할 수 있다.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다. 권익을 해야 할 의리가 있다.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반하면 500화 누가 주고? 국장. 다음 주 2회까지는 오늘 했던 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부터 해서 행정처분부터 한 번 더 정리하고 좀 익숙해지면 3회차는 지금 앞에 있죠. 1번부터 25번까지 그 문제 하고 이렇게 할게요. 수고했습니다.